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오늘 1.9%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습니다. 9% 정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에 비교를 한다면 한미 반도체나 뭐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엔비디아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뻗어나가면, 그쵸? 그게 엔비디아만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는 기업들, 뭐 뒤따라온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같이 개발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죠. 구조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보셔야 되는 게 과거, 그쵸. AI 시대 이전, 그때는요, 메모리 반도체가 먼저 앞서 나가서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걸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하고 같이 동행선상에서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비메모리에 대한 기술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메모리도 뒤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에 대한 성능이 높아지려면 HBM이 필요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납품하는, 그쵸, 장비를 납품하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쪽 이 두 가지 기업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두 개의 기업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인 재고 관련된 문제가 없어진 겁니다. 그쵸? HBM은 현재 재고가 없어요. 그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P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용 PC, 그쵸?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우는 그 서버 같은 경우에도요, 개인용 PC의 상위 버전입니다. 개인용 PC의 구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쵸? 서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시면 돼요. 개인용 PC를 사용할 때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나요? 아니죠. 사용하다 보면 뭐 성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높아진 소프트웨어의 그 사양들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PC로는 좀 사용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기본적으로 AI 시대 이전에는요, 개인용 PC의 교체 주기가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그게 발생합니까? 서버, 그쵸? 지금 얘기하는 뭐 그 데이터 센터, 그쵸? 이쪽에 대한 교체 수요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존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수요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수요가 한동안은 지속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속될지가 있겠죠. 그게 실적이 전환될 때까지다. 최소한 사상 최고치의 실적 정도는 넘어가야 그때 시세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한미 반도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간 이 가격대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 수급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바보가 아니죠. 그쵸? 기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고 있어요. 지금 높아진 가격대에서. 이걸 보면서도,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는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일단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상승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을 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그쵸? 2월과 3월, 그리고 3월과 4월 이렇게 해서 100% 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과거에도 시세가 올라간 폭을 보면 10,000원대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100%를 또 올랐어요. 그래서 저가부터 고가까지 따지면 AI가 발전되고, 그리고 23년도부터 서버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10배 이상의 시세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것일까? 실적 볼게요. 이걸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올해 한미반도체 예상 실적은 2,200억입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던 5년치 정도 보겠습니다. 쭉 올라와서 21년도에요. 1,000억대를 넘어갔죠. 올해는 2,000억대를 넘어갑니다. 그럼 실적의 증가폭은 1년, 2년,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나왔어요? 떨어졌다 올라온 것까지 감안해서 한 100% 정도 상승세가 나왔죠. 3년 정도의 성장세가 100%, 그렇죠? 두 배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당연하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가가 더 빠르구나. 주가의 상승폭이 실적의 상승폭보다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봐야 돼요?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고 그냥 다들 이구동성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마디를 했어요. 엔비디아 실적 좋은 거 100% 확실합니다. 근데 2분기 이후에 전망치가 나왔을 때는 한미반도체 더 간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즉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안 된다. 그쵸? 그러면 내가 가격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용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타점, 그쵸? 제가 매매를 진행하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2주라 그랬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맞춰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거래를 하게 되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내용 보시면 뭐 최근에 HLB가 상당히 조금 곤혹을 치르고 있죠. 근데 HLB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뭐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뭐 DI, 뭐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한 결과 26%, 22% 이런 식의 수익을 계속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하는 구간이 있죠. 근데 그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폭발적인 수익이 그걸 압도할 만큼 크다. 뭐 다른 종목 보더라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종목입니다. 75% 며칠 동안 3거래일 동안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쵸? 이 내용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실시간 내용이라 그랬죠? 여기 실시간 타점으로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시장가 매수 8시 56분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신고가 종목들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뭐 매매한 내용을 보면 보세요. 우리 기술 최근에 원전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죠. 근데 신고가를 갖고 고가에서 공략한 결과 어때요?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고 오늘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하는 구간에 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강한 종목이 더 강하다는 부분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공유하고 있고요. 장 시작 전에 누구나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단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될 수밖에 없고 가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 그러려면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내가 결과치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장중에 실시간 타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종목은 뭘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미반도체 관련된 그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쵸?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